작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성공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만 해도 3건, 1971년 이래 화성을 향한 인간의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 탐사에 성공한 나라 중 한 곳이 유독 눈길을 끕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83%에 불과하며 인구는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아랍에미리트가 있었거든요.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가 경쟁하듯 비슷한 시기에 화성 탐사선을 띄우며 바야흐로 새로운 화성 탐사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화성에 도착한 것은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 아말. 우리말로 희망이라는 뜻의 아말은 화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알렸는데요. 오일머니로 돈은 많지만 내세울 만한 첨단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다고 여겼던 그들이 대체 어떻게 화성 탐사에 성공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인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는 국토의 85%가 사막입니다. 1900년대 초까지 그들의 수익원이 되어준 것은 진주와 대추 야자였다고 하는데요. 아부다비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로 거대한 유전 사업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아부다비의 군주인 셰이크 자이드가 작은 나라를 모아 통합을 이뤘고 그것이 오늘날의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인데요. 그들은 석유 외에는 별다른 자원도 기술력도 없기에 석유가 고갈되면 국가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늘 걱정했다고 합니다. 모하메드 빈 라시드는 그 해결책을 우주에서 찾겠다고 선언합니다. 2006년 자신의 이름을 단 모하메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를 설립하고 화성 탐사를 비롯한 우주 개발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는 우주과학자 한 명 없는 우주과학 불모지였습니다. 가장 난도가 낮은 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한 경험도 없었죠. 아랍에미리트는 소형 인공위성 발사를 첫 번째 목표로 세계 3대 업체를 두고 고심하게 됩니다. 국가 기반 사업으로 성장시킬 요량으로 선진국에서 위성 기술을 배워 완전한 기술 자립화를 이루고자 한 것인데요. 당시 영국 서리대학의 SSTL,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그리고 한국의 세트레가이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고민 끝에 첫 스승으로 한국을 점찍었는데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기업과 달리 한국 또한 1980년대까지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위성 불모지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인공위성의 역사는 1989년 고 최순달 카이스트 명예교수로부터 시작됩니다. 6.25 전쟁 직후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UC 버클리대와 스탠퍼드대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마친 그는 미 항공우주국 JPL 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요. 과학인재가 부족하던 시절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 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최순달 명예교수는 학생 20명을 위성 선진국인 영국 서리대학과 런던대학에 보냈는데요. 3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한 학생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올리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물론 논란도 있었습니다. 우리별 1호가 완전히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별 2, 3호부터는 100% 우리 기술로 제작해 한국인들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영국 서리대학에서 공부했던 박성동 씨는 수많은 국가의 학생들이 서리대학에서 인공위성을 공부했지만 세계적 수준의 민간 위성 기업을 배출한 곳은 한국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당시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만든 위성 벤처기업 세트렉아이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인류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인공위성 개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한 한국에 감명받은 아랍에미리트는 유학생 10여 명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두바이 국왕은 친히 학생들을 만나 한국의 기술, 노하우, 문화 등 모든 것을 배우고 오라고 지시했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학생들은 한국 기업 세트렉아이에서 인공위성 기술을 배움과 동시에 카이스트에서 석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는데요.
2006년 유학생 신분으로 7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했고 현재 화성 탐사 프로젝트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옴란 샤라프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나라가 인공위성 기술을 갖고 있었고 우리를 환영했지만 한국만큼 적격인 곳은 없었다고요. 물론 모든 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중 한 명이었으며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 우주선 개발 팀장인 수하일 알 메이리는 한국에서 먹은 첫 점심이 아직도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바로 회를 먹었기 때문이죠. 인터뷰에서 태어나서 처음 회를 먹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 후 뭘 먹든 전혀 문제가 안 됐다라며 웃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스승과 제자의 조합이 빛을 발한 걸까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며 생활한 유학생들 손에서 2009년 두바이셋 1호가 탄생했고 발사에도 성공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첫 번째 발사 후로 한국을 향한 아랍에미리트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성과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실히 냈기 때문이죠. 그 후로 2013년 두바이셋 2호, 2018년 칼리파셋 발사가 차례대로 성공했고 특히 세트레가이의 기술 지원 덕택에 만들어진 아랍에미리트의 국산 위성 칼리파셋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려던 시점인 2013년, 옴란 샤라프는 모하메드 빈 라시드 국왕의 전화를 받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내용을 들은 그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건국 50주년인 2021년까지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완성하라는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은 지구의 위성을 띄우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말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유학했던 청년들은 이번에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나사 출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콜로라도대 볼더 캠퍼스 대기 우주물리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애리조나 주립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등에서 배우기 시작했죠. 화성 탐사선을 개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긴 했지만 한국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 이들이었기에 7년의 노력 끝에 결국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국왕이 공언한 대로 2020년 7월 화성 탐사선 아마를 발사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2021년 화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아마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구소련, 유럽, 인도에 이어 세계 5번째 화성 탐사에 성공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말은 화성의 1년인 687일 동안 화성 대기를 1년간 탐사하며 기상 변화는 물론이고 계절 변화까지 관측해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117년에 화성의 시카고 크기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는 약 1156억 원을 투자해 사막 18만 제곱미터 위에 화성을 그대로 재현한 도명 구조물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연구팀이 1년 동안 생활하며 인간과 식물의 생존 가능성을 실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국은 자체 발사체 개발과 무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화성 탐사 프로젝트 총책임자 옴란 샤리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늘 롤모델이 되어온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내게 인공위성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이며 짧은 기간 내에 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한 놀라운 국가니까요. 한국에 머물며 만났던 따뜻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한국인이라면 분명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라고요.